안녕하세요. 맥키네치 투자클럽입니다. HLB. 자, 아스코 2024에서 이 로슈의 임상 인브레이브 150을 좀 주도했던 자, 리차드 핀 교수가 리보세린과 캄리주마 병용 관련해서 FDA 허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워딩을 또 남길 만큼 굉장히 극찬을 했습니다. 자, 오전장의 주가는 장중 58,300원대 고가 찍고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하고 이제 지난주 결국 이제 아스코 관련되는 모멘텀이 굉장히 이제 뭐 키오피는 리드들 입장에서는 극찬에 가까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도 단기적으로 뭐 이렇게 시장에 반영이 세게 나오고는 있지 않습니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기업 가치들이 여전히 이제 상방으로 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뿐만 아니라 펀더멘탈의 어떤 기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내용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번 아스코 부스, 엘레바 테라피틱스 어떤 부스에는 미국의 간암 전문의들이 굉장히 많이 참관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 허가는 여전히 기다린다 이런 어떤 워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이번 아스코에서 메인 부스로 굉장히 이게 부스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다 돈이잖아요. 그만큼 학회에 관심을 기울여서 큰 부스로 대형 부스로 이번에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허가를 목표로 간암 신약에 대해서 집중 홍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실제 이제 간암 항암제를 각 이제 항암센터의 이제 전문의들이 처방한 의사들을 상대로 신약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향후에 처방을 유도하기는 행보입니다. 결국 이제 의사들이 처방을 해서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매출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키 오피니언 리더들의 의견과 이제 여기에 이제 처방 실적들이 쌓여야 나중에 향후에 블록버스터 관련된 어떤 기대감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학회의 반응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엘레바 부스에는 전문의와 제약회사의 발길이 이어졌다. 그래서 최종 이제 파이널 OS 값의 중앙값이 기존의 22.1개월에서 1.7개월 연장된 23.8개월 관련되는 부분에 단순한 어떤 관심뿐만 아니라 최종 허가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기대감까지도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 엘레바 테라피틱스의 정세호 대표, 그 다음에 장송 부사장, 메디칼 팀 주요 임원들이 부스에 마련된 회의실에서 이제 4일 동안 50여 명의 미국 간암 전문의들과 연달아 회의를 진행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 관련된 어떤 키오피니언들을 보게 되면요, 실제로 이제 세부 연구를 진행했던 아메드 카셉 이분이죠. 왼쪽에 이제 사진을 따오면 그 다음에 이제 아밋 마이팔 교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 달에도 온클라이브지의 리보세린과 캄리주마 관련되는 부분에 허가를 기대하고 뭐 허가가 안 될 이유가 없다. 그리고 나면 허가가 되면 간암 1차 치료제의 프랙티스 체인지 관련되는 부분까지 이야기할 만큼 상당히 이제 신뢰도를 보였던 키오피는 리더죠. 그 다음에 이번 이제 아스코 2040에서 이제 PT를 했던 안트 보겔은 이분이죠. 하노버 의과대학 교수죠. 이제 이 부분들을 비롯해서 미국의 주요 이제 암센터인 이제 메모리얼 슬로건 캐터링이라든지 메이오 클리닉, 콜로라도 대학 암센터, 자 듀크 대학의 암센터 등 이 분야 석학들 전문의가 이제 부스를 찾아서 협의를 진행했다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전문의 같은 경우에도 유럽에도 이제 EMA 관련되는 신청 관련되는 부분을 좀 기대할 만큼 관심을 드러냈던 거죠. 그래서 미국의 간암 의사들은 리보세린 병용 관련해서 약효 안전성 측면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한 결과를 보였죠. 그러니까 이번 CR 레터에서도 리보세린과 캄리주마의 약효라든지 안전성, 그 다음에 재임상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근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부분들. 그래서 이 퍼실리티에 관련되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었기 때문에 약에 관련되는 어떤 관심도는 전혀 지금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CR 레터의 어떤 보완 사항이 완료되면
리서브미션을 넣어서 허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 빠르면 이제 연말 정도까지 이제 회사는 아주 전향적인 어떤 목표를 지금 일단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간암 환자들의 미충족 의료 수요, 이제 메디컬 언맷 니즈가 여전히 높은 만큼 다양한 어떤 환자군에서 일관성 있게 유효성을 보인 리보세란 병용요법이 좋은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기대감을 표했고요. 그 다음에 좀 인상적인 부분들은 이분입니다. 자, 리차드 핀이라고 하면, 자, 논문을 많이 좀 뒤져보셨던 분들은 아주 많이 이제 등장하는 분이죠. 리차드 핀. 심지어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로슈의 인브레이브 150 관련되는, 임상을 좀 주도했던, 이제 리차드 팀, 이 박사팀 여기에서 이제 로슈의 이제 아바스틴과 티센트릭 관련되는 간암 1차 치료 관련되는 2020년도에 허가받았던 여기를 주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로슈는 리보세란과 캄넬리주맙이 이제 경쟁 상대로 생각하고 그 임상을 주도했던 분이 리보세란과 캄넬리주맙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는 거니까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여기는 에자이의 렘바티닉 같은 경우에도 그 2017년도 이제 허가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이제 논문이라든지 그걸 관여할 만큼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가장 영향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슈가 지금 이제 표준 치료제 형태로 가장 점유율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하는 리차드 핀 박사가 이제 뭐라고 하는지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엘레바 테라피틱스 이제 부스를 방문해서 리보세란과 캄넬리주맙의 어떤 병용요법은 좋은 임상 결과를 보여서 FDA 허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약이 좋고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덜하고 효과가 지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굉장히 전향적인 이제 워딩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발병 원인, 요게 이제 엔테알로지라고 하는 건데 특히 이제 항암제에서는 이 부분들을 보통 이제 발병제 병인학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고형암이나 혈액암 쪽에서 이 부분들을 유전적인 원인인지 아니면 뭐 환경적인 원인인지 아니면 이제 우연의 원인인지 여러 가지로 이제 분석하거든요. 그 보통 이제 간암 관련되는 뭐 간세포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원인 자체가 거의 한 80%는 간암 환자들이 이제 간경변을 상태에서 발생하거든요. 나머지 한 20% 정도가 B형 간염이라든지 C형 간염이라든지 이런 상태에서 일단 원인적으로 발생하는 게 간세포암이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나 이제 동양인들 같은 경우는 서양이나 다르게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60% 70% 정도가 이 B형 간염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발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있고, 이제 인종별로 보면 이제 간염의 어떤 형태도 아시아 쪽은 이제 B형, 근데 일본은 또 좀 다르죠. 미국 쪽 같은 경우는 뭐 C형 쪽이 유럽이나 이렇게 많고, 최근에는 이제 이거 외에도 이제 대사성 질환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 간암 관련되는 발병인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어떤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치료 옵션 자체가 구분될 수도 있고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좋은 약이라고 하는 말은 요인에 상관없이 두루두루 통용할 수 있으면 이게 가장 좋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제 발병 원인, 에티올로지에 상관없이 모든 환자에게 폭넓게 처방될 수 있는, 그러니까 보편적 언맷 니드를 만족하는 약물이 지금 리보세란과 캄넬리주맙에 대한 평가가 대부분 이건데, 리차드 핀 박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주가 흐름을 좀 보면요.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57,000원권에서 어떤 지지 흐름을 이번 주 이제 화요일, 수요일, 그 다음에 목요일 휴장이니까 금요일 3일 동안에 여기서 버텨내면서 이제 양봉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이제 요게 이제 바이오 포럼이 나왔을 때 윗골이 나왔던 가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양봉 캔들이 나왔던 지난주 화요일에 양봉들의 시가가 이제 56,7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점을 저항대를 넘어갔고, 그 다음에 양봉의 시가 여기가 이제 그 지지선으로 서포팅을 해줘야 되는 어떤 구간인데, 이제 갭다운 양봉으로 일단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분봉상으로 아침에 이제 54,700원대까지 밀렸다가 여기서 거래는 아침에 분봉상으로 거래가 나왔다가 밑단에서도 이제 거래가 나왔는데 이후에 이제 거래는 다시 늘면서 반등이 나오면서 아침에 이제 고가를 살짝 이제 올린 상태에서 지금 양봉으로 전환시키면서 지금 움직임이 일단 좀 나타나고 있는 어떤 상황이죠. 그리고 수급상으로는 이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지금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는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현물 쪽에서 보시게 되면, 자, 오늘 기준으로 현물 쪽에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신한 쪽에서는 일단 매수가 이어지고 있고요. 한국 쪽에서는 매도, 뭐 JP모간 쪽에서도 소폭 매수를 하면서, 예, 거래량 자체는 지금 전일이 한 370만 주인데 지금 벌써 이제 한 300만 주대니까 전일보다는 좀 거래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어떤 흐름들, 그 다음에 이제 전일에 6월 첫 번째 거래일에 이제 음봉의 시가 라인이 59,700원이거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57,000원 라인을 지키면서 어제 음봉의 시가 라인까지 올려줄 수 있는 흐름이 나오면 가장 뭐 이상적인 어떤 흐름인데, 자, 이 부분들이 이제 오후장까지 이어지는지 여부를 계속 이제 살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패시브 쪽에서는 이제 시가총액 자체가 지금 여전히 7조 중반 정도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런 어떤 구간이죠. 그래서 음봉의 시가 라인까지 이제 2시 반 이후 이제 종가 흐름을 이 양봉을 유지하면서 흘러갈 수 있느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계열 종목의 어떤 순환매, 오늘은 지금 이제 HLB 정도만 지금 강보합권이고 나머지는 아직 약세이기 때문에 이 흐름을 5장에도 이어가면서 거래를 늘리면서 57,000원대 지지 확인해주는 양봉의 모습을 견조하게 만드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장중에는 이제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제 문자로 참여 남기시면 입장 코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